항공모함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최신 개념도와 항모 전단 항진도를 공개했습니다. 한국형 경항모는 만대 배수량 4-5만 톤급으로 스키점프대가 없는 평갑판형이며 F-35B 20여 대와 해병대용 상륙 공격 헬기 등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날 길병옥 충남대 국가안보융합학부 교수는 경항모 전투전단을 공개했는데요. 최소 2척에서 최대 7척의 공격 핵잠수함을 비롯하여 이지스 순양함, 이지스 구축함, 미사일 프리기함, 보급함 등 최대 17척의 함정으로 구성돼 작전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F-35B 20대와 해상작전 헬기 등의 탐재기 도입 비용만 3조 원가량인 점을 고려해 경항모용 KF-X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경항모 건조 소식에 대한 대만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 번역해드리겠습니다. 이 톤수와 탑재량은 미국의 아메리카급에 가깝다는 느낌입니다. 일본이 하면 한국도 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한국 경제는 파탄나는 건가? 일반적으로 평가판 함정은 그다지 비싸지 않습니다. F-35B 도입은 항모의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거리 이륙이 가능하니까요. F-35B는 스키점프대 없이도 최대하중으로 이륙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활주로를 차지하는 시간이 길다는 게 문제인데 어차피 동시에 날릴 전투기도 몇 대 없으니까 상관없습니다. F-35B 한 기가 1억 달러가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2030년에 F-35B를 보유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10대 20대 정도 구매하는 건 대만 해군에게도 큰 부담은 아닙니다. F-35B는 영국과 미국의 수요가 많아서 2025년까지 못 받을 거예요. 게다가 일본도 구매 대기 중이고요. 우선순위가 높은 국가들 때문에 한국은 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한국은 예전에 사드 배치도 거부했었는데 미국이 진짜 F-35B를 한국에 팔까요? 이미 A를 팔았는데 B라고 못 주겠습니까? 제 기억으로 스컹크가 작년 판매한 F-35 총합이 겨우 100대 정도에 불과해요. 꼭 한 번에 인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 나라의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미군의 자체 수요량으로 인해 F-35B는 장기적으로 해외 판매가 적을 거예요. 한국이 굳이 일찍 사려고 하지도 않겠지만 돈만 많으면 새치기 하는 게 드문 일은 아니더군요. 미국의 많은 고객들은 더 이상 투자자들이 아닙니다. 한국이 먼저 구매하기 위해 한 기당 2억 달러를 지불한다. 100기 이상의 KF-X 연구개발, 생산의 가치는 100억 달러 이상입니다. 10대에서 20대 F-35 구매 비용은 비교적 큰 돈에 불과해요. 이 정도 소량은 단가가 비싸더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탐재기 10여 기를 실은 경항모는 앞으로 갈수록 많아질 겁니다. 이대로면 2030년에는 트윈 아일랜드 항모가 최소 4척이 되겠군요. 한국은 국방 예산을 짜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작은 항모 하나로 경제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F-35B를 운용 가능한 항모의 갑판은 HY-100 고장력 강철 갑판인데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계약이 체결되면 알 수 있겠지만 한국 제조업체에서 생산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항모를 위해 지불하는 애국적인 대가이지만 그래도 그다지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매우 스마트한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만도 비슷한 거 안 될까요? 웰독이 없으면 운용 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4만 톤인데 LHA로 사용할 수는 없고 순수 경항모로는 능력치가 낮다고 느껴집니다. 독도급을 업그레이드하고 웰독을 추가하는 게 더 낫습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로 이 정도 규격의 항모 한 척에 부품을 추가하는 건 부담스럽죠.
한 척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뭔가 두 척 이상을 원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한국이 항모를 건조하려는 목적이 뭔가요? 한국의 마음속 진정한 적인 일본에 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은 항상 일본은 적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한국의 이지스함도 사실 북한을 상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북한 공군은 한국 군함을 공격하러 바다에 나갈 엄두도 못 낼 테니까요. 왜 한국인들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싶어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패권주의가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영토 분쟁을 겪고 있고, 이는 한국에게 더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한국이 일본을 적대시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일본이 독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에 이어 한국의 두 번째 적입니다. 한국은 돈은 많고 쓸 데는 없나 보네요. 한국이 만약 두 척의 항모를 보유하게 된다면 한반도의 동서 양쪽에서 대북작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러 해군을 동시에 견제 가능하고 한반도 전쟁 시 중러가 중립을 유지하도록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중립 압력을 가하기 위해 F-35B 20대에 의지합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북쪽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한국이 무슨 수로 압박할 수 있습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돕고 싶으면 바로 걸어가면 됩니다. 물론 한국 해군이 중국과 러시아에 도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항모를 수단으로 삼아 외교적 절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북한 정권이 불안정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칭다오와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해역에 각각 한 척씩 배치하고 동시에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이 황해와 동해를 순시함으로써 중러 양국의 대북 지원을 자제하도록 압박 외교를 펼 수 있습니다. 작은 나라인 한국이 군사력으로 두 대국에 대항한다니 할 말이 없습니다. 황해는 자살구역입니다. 한국이 중국, 러시아를 압박하려면 북한과 통일해서 핵폭탄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의 바다는 중국, 러시아, 일본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항모는 아주 쉽게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F-35B 20대 가지고는 중국, 러시아를 견제할 수 없습니다. 그만하세요. 한국은 4만 톤급 항모를 만드는 것이지 10만 톤급 초대형 항모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10만 톤급 초대형 항모가 있더라도 베이징을 직접 공격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정책은 평화통일이지 무력통일이 아닙니다. 한국은 전쟁의 규모를 통제하고 중국, 러시아의 개입을 피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작은 항모 하나로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전략을 상상하기 전에 전력의 차이를 고려해야 해요. 황해는 너무 가깝고 좁습니다. 한국은 오로지 통일만 생각하고